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지 몇 년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본인 명의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제 명의로 아무것도 못하니 답답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의 명의로 이제 금융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이게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조금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개인 회생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나도 좀 해볼까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신용불량자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떠한 좀 삶의 제한들이 생기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신용불량자라는 개념이 이제 좀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좀 명백하게 좀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단순히 우리가 나 신용불량자 돼서 돈을 못 갚았어 이런 신용불량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서 등록될 경우에 보통 신용불량자로 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다섯 가지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 사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 자신의 통장에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사용이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관 중 일부 기관은 자신의 신용, 이런 채무 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가 좀 거래가 어렵습니다. 신용회사에서는, 카드회사에서는 신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출의 제약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정말 신용이 좋아야 되는데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때문에 캐피탈 회사나 은행권에서 해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만약 국세 같은 경우에 밀린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어떠한 제한들이 좀 발생하는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신용 불량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위원회와 그다음에 법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제도가 있고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폐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나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첫 번째 신속 채무 조정이 있고 그 프리 워크아웃, 그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되는 거고요. 한 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신속 채무 조정인데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 워크아웃을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전에는 신속 채무 조정이 30일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이하여야 합니다. 아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처음에 30일 이하, 그 다음에 프리 워크아웃은 30일 이상에서 89일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이 15억 원 이하, 나머지 항목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기간에 따라서 좀 구분됩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30일 이하, 그 다음에 프리 워크아웃은 30일 이상에서 89일 이하,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과 그다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모든 채무를 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채나 그다음에 국세,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사채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세 가지 제도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이고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나에게 더 맞을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채무가 개인 채무가 있는지 세금이있는지 건보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 채무하고 세금과 건보료가 있으면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나 건보료 이 개인 채무가 없다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연체 기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 채무 조정, 프리워크아웃, 그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은 어떤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신이 이제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세 가지 절차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좀 많이 구분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가시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 항목에 따라서 자신의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